안녕하십니까.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여론조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거 믿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판세대로 그대로 가느냐? 자, 시원하게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고수. 네, K스테이 리서치와 함께 진행하는 여론 고수 유튜브. 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난리입니다. 자, TV 조선 아니시죠?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 최고 기자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 기자 홍영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첫 방송했는데 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우리 배종찬 소장하고 이렇게 네. 재밌게 얘기를 나눠서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너무 교과서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유튜브 스타일로. 원래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홍영림 기자님은 대전 남자입니다. 대전 남자. 자,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은 과연 이번 대선에 어떤 판세가 될까? 지난번에 이상일 K스테이 리서치 컨설팅 대표와 함께 또 이 분석 배틀을 벌이셨잖아요. 본인이 보기에 내가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교과서적으로. 굳이 그거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논할 필요 없이 나다. 예,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보다 또 이제 그 고수들도 많으니까. 네, 이상일 대표는 생각도 안 하시네요. 네,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이상일 대표는 홍영림 기자 안 되겠더라. 좀 감이 많이 떨어졌더라. 감 떨어져.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있는 얘기만 하고 지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네, 미간질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이 이렇게 네거티브입니다. 과연 네거티브 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 판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먼저 홍 기자님, 공식 선거에 이제 22일가 대혈전이 벌어졌어요. 예. 자, 공식 선거운동의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체로 그대로 간다면서요? 87년 대선 이후에 네. 7번의 그 직선제 대선이 있었죠. 네. 근데 87년 대선 때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한 달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3주 22일이니까 줄어들었네요. 약 3주로 줄어들었지만 네. 근데 이제 87년 대선 때는 여론조사 공표가 대선 직전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한국갤럽하고 내부적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이 대선, 그러니까 이 직선제 대선이 결정되고 나서 발표는 못하고. 발표는 못하고. 그리고 선거 끝난 그 다음날 그동안 한 대여섯 번 조사했던 거를 모아다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노태우, 김영삼, 그렇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순으로 쭉 석 달 동안 계속 가더라. 그래서 결국 1, 2, 3, 4등이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대선을 앞두고 이 판세가 요동쳤던 대선이 2002년 대선이잖아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이해창. 근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틀 전에 됐어요. 24일 전에 됐어요. 등록하기 전에? 네, 등록하기 이틀 전에 돼서 대선 24일 전에 됐어요. 네. 근데 24일 전에 되자마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한 4, 5% 앞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4, 5% 앞선 게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는데 결국은 2.3%포인트 차이로 득표율 차이로 노 후보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유행했던 얘기가 있었죠. 그 이해창 후보 쪽에서 숨어있는 5%가 있다. 숨어있다? 그래서 그 5%를 역전시킬 수 있을 거다. 이해창 후보가 숨어있는 보수가 있다. 숨어있는 5% 보수표가 있다. 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이 역전을 못했죠. 그럼 나머지 대선들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이 판세가 뒤집히지는 않았어요. 자,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선은 지금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자마자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거든요. 오차범위 내든 받기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 눈이 좀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동공지진을 이렇게.
아니, 근데 저번에도 또 저기 공지진까지는 좋은데 몸이 좀 약간 흔들렸어요. 네, 좀 살 좀 빼시고요. 아니 네.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왜 자꾸 저번 때부터 점쟁이 같은 질문을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칙으로 봤을 때 경험칙으로 봤을 때 일단 윤석열 후보가 한 수 위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 뭐 그거는 뭐 지금까지의 역대 대선의 승리 법칙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일단은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이제 공식 그러면은 왜 이게 뭐 승리 법칙 내지는 징크스 뭐 이런 식으로 고착이 됐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그게 궁금하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너 지금 찍을 후보를 정했니?라고 물어보면 사실 지금쯤에 정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60%에서 70%? 네. 이 정도가 나오죠. 30%는 안 20, 정했다는 30%는 아직은 안 정했다. 뭐 그때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상당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네. 조사의 답변은 그렇죠. 마치 안 정해진 것처럼.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대답은 잘 안 하죠. 우리나라 응답자들이 네. 과감하게. 그러니까 미국 다 대전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아유 그게 아니고 네.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 대선 때 미국의 이제 거리를 다녀보면 특히 이제 이 보면은 뭐 자기가 민주당 지지자면 민주당 배지를 달고 다니지 모자에 뭐 공화당 이 배지를 달고 다닌다든지 예, 예. 심지어 정원에 민주당 공화당 깃발을 꽂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건 집 정원에. 미국은 완전 표가 나네요. 그렇죠. 미국은 내가 누구 찍겠다, 또 찍었다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나라거든요. 예. 우리나라 국민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이해. 그 부분에서는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샤이한 건 맞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경험칙으로 보면 네. 한 80% 이상은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저 설명 길게 하시는데 공식 선거 운동 초반에 판세가 그대로 가요 안 가요? 아니 지금까지는 갔다 이거죠. 네네.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 대선은 이번 대선은 앞으로 또 어떤 또 충격파가 있을지 그거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충격파까지 감안해서 예측을 해주셔야죠. 아니 충격파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아하. 만약에 네. 있다 그러면 그거는 판세가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홍 기자님께서 충격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데 충격파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있다면 지금까지 이제 많은 네거티브가 양쪽에서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에 뭐 재탕이나 반복 말고 네. 우리가 몰랐던 뭔가 진짜 결정적인 한 방. 이게 이제 만약에, 그것도 만약이죠. 만약에 나온다. 내지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지역 개발과 관련된 뭐 공약이라든지, 이제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오면 그것도 이제 충격파가 될 수가 있겠죠. 자꾸 질문만 하지 말고 배 소장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뭐 3개 남아있다고 봅니다. 단일화 여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 리스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건희 리스크든 김혜경 리스크든 저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옆집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무속 주술 끝나지 않잖아요. 밀집 인양에다가 막 이렇게 계속 때려서 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저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재감. 왜? 코로나 방역도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이 여차하면은 부정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뭔가 또 잘 해결을 하면은 선거 즈음에서 또 이게 또 이재명 후보에게 긍정적으로 작동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이 자가진단 키트 왜 무료로 배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료로 왜 배포 안 하는지 자가진단 키트.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 뭐 부담이 된다는 건 저도 아는데. 우리가 유튜브 K스테이 리서치 지금 특집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김재현 대표가 사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상일 컨설팅 대표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저기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쓴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그걸 팔았다는지 아니면 뭐 무료로 배포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배포했어요. 미국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국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그 단일화, 뭐 배우자 리스크, 또 네, 이제 문재인 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및 또 이제 코로나 담배문. 네. 그 세 가지는 결국은 다 그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배우자 리스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배우자 리스크는 방금 얘기하신 그거는 저는 배우자 리스크가 그것도 저기 윤 후보보다는 이 후보한테 더 불리해 앞으로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리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지금 이쪽 그 이재명 후보 관련된 그거는 새로운 팩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불리하면 불리했지. 홍 기자님 무속 주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간 스윙 보터들이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무속 주술에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그거는 생태탕류 아닌가요? 아, 생태탕이다. 네. 아니 무속 주술로 뭐를 결정하고 뭐를 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이 증거나 팩트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무속 주술을 좋아한다더라. 네. 또 뭐 무속 주술에 의존한다더라. 카더라잖아요. 카더라다. 네, 카더라다. 뭐 생태탕 먹으러 왔다더라. 예. 뭐 페라가 뭐 구두 신었다더라. 뭐 지금 그거 생태탕 이야기는 지금 좀 자제해 주시고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 끝나고 생태탕 먹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맛있는데 배고프니까. 네. 근데, 자, 예. 그래서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가자마자 실시된 조사 MBS 우리 K-스테이트 리서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15일, 16일 실시하고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 40%, 이재명 후보 31%. 이걸 가지고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동공 지진이 일어나고 동공 지진이 뭐야? 온몸 지진이 일어나고 특히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콜백을 제대로 안 해서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높게 안 나왔다. 자,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시니까. 같은 날 저녁 때 방송 지상파 3사가 조사 결과를 냈죠. 네, 15, 16일. 거기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4%포인트 앞섰죠. 맞습니다. MBS 이제 주요 4개 네, KBS, MBC, 기관. SBS,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그 조사에서는 4%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네. 그 오전에 발표된 이 MBS 조사에서는 9% 앞섰는데 근데 9%포인트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선 거고 네. 방송 3사건은 4%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은 말이죠. 근데 오차 범위를 넘어선 9%포인트의 조사를 갖고 콜백을 덜해서 뭐 응답률이 낮았다. 네. 그래서 윤 후보가 유리했다. 그러니까요. 라는 논리가 뭐 야권 내지 뭐 야권 성향의 그러니까 여권 성향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뭐 믿었건만. 그 다음에 영국의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한국의 여론조사 다 엉터리다. 뭐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은 왜 나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영국의 전문가가 한국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없고 나중에 끝까지 가보면 그렇지 않다. 어떻습니까? 근데 MBS 조사가 그 전주에 동률이었어요. 아니, 동률이었죠. 35% 동률이었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 응답률이 떨어진 건 맞아요. 정확한 수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29% 됐는데 한 20.4% 20.4%였죠. 방송 3사 여론조사 응답률도 20%였어요. 20.2%인가? 뭐 하여튼 20%였어요. 그러면 응답률이 두 조사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왜 한 조사는 4%포인트 차이고 왜 한 조사는 9%포인트 차이냐.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 그 설명해달라고 모신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조사에 따라서 4%포인트와 9%포인트 차이는 그것도 또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는 뭐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그 이유를 응답률과 콜백 수와 이런 걸로 얘기하기는 약간 좀 공색해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해서 모셨는데 어쩔 수 없이 자, 이 4개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 기관을 이끌고 있는 K-스테이트 리서치의 김재현 대표님 전격적으로 모셔서 한 말씀 들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셨네요. 뭔가
이유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목에서 홍 기자님, 저는 이 조사 결과가 그렇게 9% 포인트가 나온 이유가 기성 3사와는 하루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MBS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은 후보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재질문도 안 하고 있고, 특히 이 조사 이제 4개 조사기관이 실시하니까 한편으로는 조사기관의 스타일을 안 탈 수 있지만 또 4개 조사기관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도 같고 그때.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이 단일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일화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니까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살짝 내려갔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5%에서 31%로 내려간다. 저는 왜냐하면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올린 건 이해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내려간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일화가 뭐 내려가게 만들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다. 왜? 지금 오미크론이 뭐 10만 명씩 하고 가고 지금 당국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손 놓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방역. 그럼 뭐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영향이 뭐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오미크론 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살짝 올라가시지 말고. 아니, 대조선일보 대여론조사 전문기자시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문제, 오미크론 문제가 선거 막판에 상당히 지금 여야 지지율에, 여야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누구에게 가능성이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 거는 당연히 여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네. 아니, 지금까지 K 방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뭐 BTS도 칭찬받았잖아요. 이렇게 안팎에서 이제 칭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결국에 와서는 지금 뭐 거의 10만 명대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정부에서 그 내린 지침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얼마나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음식점에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정부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 후보 지지율도 부담스러운 요인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자마자 실시된 조사도 한국 갤럽도 있고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뭐 단일화로 주목받았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도 주춤하거나 1, 2%라도 지금 MBS 여론조사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4%포인트 내려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코로나 아닐까. 그렇다면 뭔가 코로나가 영향을 준다면 이게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갑자기 그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지난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총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K 방역 효과에 대한 홍보가 총선 때 2020년입니다. 20년 4월달. 그때는 뭐 K 방역 잘한다고 처음에는 좀 뭐 온갖 비판을 다 받았지만 수모를 겪었지만 마스크도 그렇고 그 뒤에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브인 뚫은가 그 이후에도 뭐 이 코로나 뭐 1차 증가 시기, 2차 시기, 뭐 3차 시기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폭증했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몇십만 명까지 된 건 아니지만 몇천 명대 뭐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때마다. 근데 그 왜 올랐냐? 어떤 사회적 국가적인 위기가 생기면 우리 국민들은 약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는 뭐 그런 좀 성향 뭐 애국 중심주의 비슷하게 그건 뭐 우리나라 국가 중심주의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깃발 아래 다 모인다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오히려 정부 지지율은 좀 이득을 봤다. 근데 이제는 그 임계점을 지나지 않았느냐. 임계점을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렇죠. 네, 자영업자들 미치겠다. 그렇죠. 그거를 좀 지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필이면 대선을 앞두고. 근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행 전파 속도가 빠르고 대신 이제 걸렸을 때 상당히 이제 뭐 중증까지 가는 거는 초기보다는 굉장히 낮다라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느끼는 불안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자가진단 키트를 공짜로 안 주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그것까지 제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서 자가진단 키트 10개 사면 6만 원을 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저도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해봤는데
뭐 저희 식구들 다 해봤는데 네. 그 정확성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 믿지 말고 진짜 뭐 본인이 걸렸다 그러면 PCR 검사를. PCR 검사나 뭐 신속항원 검사를 보건소 가서 받는 게 낫습니다.